오늘은 상속 포기 한정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상속분하고 그 다음에 상속 순위, 그 다음에 이제 유언, 유류분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해 봤더니 빚이 재산보다 많다. 이런데 자녀들이 그걸 상속 받아버리면 부모님의 채권자에 대해서 자녀들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부당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잘하면 효과가 똑같습니다. 상속 포기를 해도 부모님의 빚을 내가 대신 갚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해도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다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순위 상속인이 자녀들이 있고 2순위 상속인이 또 부모님들이 또 있고 배우자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는데, 만약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상속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나머지 후순위로 상속이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빚이 재산보다 그 더 많은 상태를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이 또 피해를 받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다 도장을 찍어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긴 한데 실무상 조금 번거로운 게 있죠. 인감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법원에 결정문을 받으면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되는 거죠. 총 3명이 공동상속인이고 배우자가 1.5화를 가산하기 때문에 상속분은 3대 2대 2의 비율로 받는 겁니다. 7분의 3을 배우자가 받고 7분의 2, 7분의 2를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해봤어요.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생전에 부모님의 모든 금융거래, 대출, 카드, 보험을 알 수 있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빚이 3억이다. 그리고 재산이 2억이다. 하면 마이너스 1억이 빚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그냥 단순 승인을 받아버리면 그 1억을 우리 그 배우자나 자녀들 재산을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2순위 조부모죠. 조부모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한정 승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3명이 동시에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2명이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공동 상속인인데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이 이제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 2명의 어떤 상속 포기를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가정법원에 내게 됩니다.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던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제 자료를 첨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생전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 채무 이런 것들도 아는 범위 안에서는 자료를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빚이 3억이고 재산이 2억입니다라는 소명 자료를 그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뒤에다가 첨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그 재산 목록을 기재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얼마짜리, 자동차는 얼마짜리, 그리고 대출은 얼마 있다. 그리고 합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소국 재산이 플러스 적극 재산보다 1억이 많더라. 이런 합계를 계산해서 목록을 첨부하고요. 거기에 맞는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거 외에 행정적으로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뭐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이제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해야만 소송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서로 간에 나와서 공방을 하는 소송이 아니고 그냥 법원에 확인만 받는 절차예요. 시기가 중요한데요. 사망 이후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고 한정승인도 마찬가지고 3개월이 지나버리면 기간이 놓쳐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하면은 그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특별 한정 승인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망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다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내는데 그 목록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됩니다. 자료를 잘 내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한 2, 3개월 후에 법원에서 이제 한정 승인 인용 결정문을 내줍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한정 승인에 대한 결정문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소송은 이걸로 일단 끝났습니다. 다만 이걸 아버지 재산이 빚이 3억이고 재산이 2억이면은 2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아버지의 2억 재산으로
2억의 빚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에 대해서 우리가 갚지 않는다는 뜻이지,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2억으로는 채권자의 2억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하기 전에 공고랑 최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한정 승인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내용 증명을 보통 보내서 너네들의 정확한 채권액과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면은 한정 승인이 돼서 너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청산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개별적인 채권자한테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보통 합니다. 저희가 신문에 보면은 종이신문 하단에 박스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한정승인 결정문 공고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정승인 공고를 일간지 통해서 한다는 뜻인데요. 최소 2개월 이상을 정해서 사망한 사람 누구에 대한 채권자는 이 그 공고문을 본 날로부터 신고를 하십시오라는 이제 공고문을 보내죠. 보통 그걸 보고 신고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공고,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최고를 하고 났다 라고 하면 2개월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면 결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아버지의 채권자가 확인이 됩니다. 카드사도 많고 은행에 이제 대출을 해줬던 은행도 있고요, 개인적인 채권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각 채권액에 비례해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사는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고, 은행은 1억을 받을 게 있고, 나머지 개인 채권자는 5천을 받을 게 있었다. 근데 아버님의 살아생전의 재산 2억이 있다 하면은 각각의 비율대로 이제 청산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청산까지 하면은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재산을 다 청산을 해줬어요. 근데 가끔 이제 몇 년 지나서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알았다 하면서 내가 생전에 5억을 받을 게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내라 라고 하면 자녀들 상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소송이 민사법정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민사법정에 답변서를 낼 때 과거에 가정법원에 받았던 한정승인 결정문을 이제 답변서에 첨부해서 내면은 보통은 이제 방어가 다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너를 일부러 채권자에서 빠뜨린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일간신문지에 공고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적인 채권자에 대해서도 내용 증명으로 최고를 다 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청산까지 마무리했다는 그 과거의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답변서를 내면서 법정에 해명만 하면은 그 사람의 5억의 소송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이미 채권자로 참여해서 우리에게 알렸어야만 본인의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놓쳤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결과가 됐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한정승인에 대한 계략적인 절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마치면 이제 상속은 사망하신 그 순간 일어나는데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둘 다 효과는 똑같은데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인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한정승인을 1순위 상속인들이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정승인은 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다가 3개월 안에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그 목록표를 내야 되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해서 모든 서류를 이제 첨부해서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소명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 2, 3개월 후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내줍니다. 그걸 갖고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한번 해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최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정승인 했고 너네 채권액이 얼마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신고하라는 절차예요.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빚을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버지 재산으로 모자란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혹시 아버지의 개별적인 채권자가 상속인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한정승인 결정문을 그 민사법정에 답변서를 첨부해서 내면은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의할 건 이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자녀들 상대로 소송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그 근거 자료를 이렇게 법정에다가 내야만 인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이게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한정승인 결정문을 이제 꼭 보관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고나 최고했다는 자료마저도 보관해둬야 되고 청산했다는 자료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정 승인 절차에 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상속 재산이 많아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도 한데 아직도 이제 좀 빚을 남겨놓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카드빚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미납된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산을 정리해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자녀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명보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 절차를 알아두시면 자기의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는 절차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괜히 섞이지 않도록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별 세부 절차는 이후의 별도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정 승인 상속 포기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